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감노자입니다. 오늘 4강이죠. 이 앞에 배터리 팩하고 배터리 팩하는 방법, BMS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전하는 감노자로는 처음 얼굴이 나오는데 오늘 어찌 찍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배경에 보면 보면 일반 비닐 피복 전선, 실리콘 전선이라 해가지고 허용 전류 값이 나와 있어요. 직경, 단면적, 저항, 허용 전류 이 값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 분들이 많이 보는 거는 허용 전류 값만 보시죠. DIY 하든가 전기 배선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게 전선의 허용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 도표에 나와 있는 거는 저 허용값이 전선 길이가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 돼야지 이 전선 허용값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여기 단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8AWG PVC 가지고 만들어진 전선은 62A까지 흘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안 궁금하던가요? 10m 전선 길이인데 저 전류값 사용할 수 있을까요? 100m인데 저 전류값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저 값은 1m 기준이에요. 1m.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m 기준으로 저거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선이 길이가 길면요 전선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전류값이 팍팍 줍니다. 근데 우리 DIY 할 때 어쩌는가요? 저 값 보고 그냥 10m든 2m든 3m든 상관없이 이 값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네. 그래가지고 저 허용 전류값을 적용하거든. 잘못된 건 1m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2m 쓰다 보면 저 전류값 절대 못 견딘다는 거죠.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전선의 저항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 전류값이 낮아져요. 10m 같으면 더 낮아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사용하는 게 DIY 하면서 이 도표만 보고 자기가 몇 메다 쓰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해요. 자, 8AWG 200A까지 견디잖아요. 1m 기준이야. 근데 우리 차량 매립할 때 200A 한다, 8m 한다. 그럼 8AWG 하면 충분히 견디겠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일반 분은 계산을 안 하거든. 그냥 도표만 보고 사용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 한 번씩 계산해봐요. 상당히 전선 저항이 많이 발생해요. 첫 번째로 이 도표를 보고 전선을 설정하실 때 이 값은 1m 기준이라는 거 알고 사용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용량만 보고 사용하시는 게 맞다. 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몇 메다 쓸지 그런 것까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산하죠. 엑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산하면 돼요. 그 두 번째, 자, 요 도표에 보면 PVC 전선은 8AWG는 1m 기준일 때 62A까지 흘릴 수가 있어요. 실리콘 전선 딱 보면 8AWG가 1m 기준으로 200A 흘릴 수 있어요. 야, 실리콘 전선 쓰면 엄청 안전하겠네.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경은 비슷비슷합니다. 직경. 요 도표에 보면 직경 쪽에 8AWG는 PVC 전선은 직경은 3.26이에요. 실리콘 전선은 직경이 3.75예요. 단면적을 볼까요? 단면적 PVC는 8.36이에요. 실리콘 전선은 8.29예요. 단면적이 더 작다고요. 근데 왜 실리콘 전선은 200A가 흘릴 수 있고 PVC는 왜 62A밖에 못 흘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실리콘 전선인데 이 실리콘 전선이 피복제가 200도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더라도 똑같은 전선 단면적이라도 피복제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큰 전류 보내도 괜찮다는 것 뿐이에요. 실리콘 전선을 200도까지 올리면 주변에 있는 우리 차에 매립하면 플라스틱, 안금 다한 거 견딜까요?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실리콘 전선 썼기 때문에 더 큰 전류 흘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DIY 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또 허용 전류값을 보고 나 몇 메다인지 상관없지만 허용값에서 견딜 수 있다 했으니까 사용했다. 이 기준은 1m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8AWG는 200A까지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표상에서는 흘릴 수 있어요. 이 피복제가 견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근데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물체는 200도까지 견디나요? 못 견딥니다. 근데 왜 DIY 하는 사람들이 실리콘 전선이 좋다고 실리콘 전선 사용하십시오 왜 계속 이야기할까요? 안 궁금한가요? 자, 제가 이렇게 전선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요거는 실리콘 전선이에요. 실리콘 전선. 여기 보면 피복제에 보면 200도하고 적혀 있어요. 맞죠? 실리콘 전선은 200도하고 적혀 있습니다.
피복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이거는 PVC 전선이에요. 여기는 온도 안 적혔노? 근데 짧아서 안 적혔네요. 이거는 60도까지밖에 못 견뎌요. 이 전선은 일단 빡빡하지만 60도밖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값이 틀린데 실리콘 전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드럽고 큰 열에 견딜 수는 있지만 이렇게 충격에 되게 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복제가 떨어져요. PVC는 이 손톱 가지고는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충격이 되게 약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DIY 하시는 분들이 실리콘 전선 사용해라, 실리콘 전선 사용하는 게 낫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인기 파워뱅크 안에나 매립하고 나면 충격이 안 받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전선 하는 거고요. 혹시나 열이 상승했을 때 이 피복제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라, PVC보다는. 자, 한 가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반 PVC예요. 이 전선을 잘라볼게요. 잘랐습니다. 우리 터보 나이타 가지고 이 전선을 불 붙이면 어찌 될까요? 200도가 당연히 넘고 60도가 당연히 넘죠. 바로 이렇게 불 붙어야 돼. 그리고 여기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피복제가 금방 이렇게 손상이 됩니다. 열 얼마 안 돼도 이렇게 폐가 손상이 돼요. 열이 조금만 올라가면 피복제가 녹는다고요. 그게 우리 피복제 인식으로 녹는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기준이 60도라는 거예요. 60도. 그런데 이거는 실리콘 전선이에요. 당연히 터보 나이타는 200도보다 훨씬 올라가죠.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 되죠. 한참 갖다 댔습니다. 됐죠? 이렇게 불이 꺼졌어요. 벗겨볼게요. 전선이 약간 안 보여요. 피복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경화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분진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열 견딜 때 안전하다고 우리가 PVC 사용하려고 불이 번지지가 않아요. DIY 하면서 우리가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허용 전류값을 어찌 사용하면 좋습니까? 이 도표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면 좋습니까? 질문을 많이 하겠죠. 제가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허용값은 웬만하면 PVC 값 정도 추정을 합니다. 내가 1m 사용하는데 허용 전류값 계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싫으면 PVC 값을 해가지고 한 60A 정도 8AWC 생각하고 실리콘 전선을 사용합니다. 돈은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겠죠.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는데 허용값은 PVC예요. 네, 이거는 60도 정도 측정했기 때문에. 배터리 종류는 60도 이상 넘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히 긴 거 작업할 때, 그런 거 할 때 특히 허용 전류값은 PVC 기준으로 보고 전선은 실리콘 전선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실리콘 전선은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지 견딜 수 있게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 20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주변에 연결하고 있는 게 200도까지 못 견뎌준다고요. 그래서 허용 전류값은 저는 PVC 값을 가져옵니다. 사용하는 전선은 실리콘 전선을 사용합니다. 어차피 DIY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자재 쓰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한 값을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초보분들 위해서 제작한 거예요. 야, 니처럼 그렇게 쓸 필요가 뭐 있노? 좀 많이 하신 분은 본인이 전선을 계산할 줄 아시면 당연히 계산값을 맞춰가 하시면 돼요. 바이럴 온도, 전선에서 열 발생하는 값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냥 본인은 그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은 초보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쓰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모 영상에서 음성이 안 맞아가 다시 더빙한 영상이 조만간에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에서 보면 실리콘 전선 해가지고 사용했어. 근데 옆에 있는 퓨즈 같은 게 다 녹은 영상이 올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상이 나는 거예요. 실리콘 전선은 견딘데도요. 근데 이 주변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200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4강에서 내가 알맞는 전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전선은 실리콘 전선 쓰는 게 좀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허용 전류값은 PVC 전선 허용값을 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DIY는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는 것도 똑같겠죠.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 전선 허용값은 20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견딜 수 있는 온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용 전류값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60도 이상 되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보통 DIY는 배터리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60도 이상에서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전선은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되 허용값은 PVC 전선값을 참고해가지고 해주시면 상당히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은 전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하다가 급하게 다시 이제 촬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걸 빠져먹었더라고. 뭐냐면 전선에서 왜 열이 발생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선에는 전선 저항이라고 저항값이 발생하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전류에도 전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열이 많이 전선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또 상당히 안전한 재질로 됐던가 이거 감싸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다고 너무 전선에다가 뭐 보온재를 덮어버리면 보온이 돼버리면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전선 허용값은 안전하게 했는데 차 안에다가 이제 매립을 하잖아요. 주행 충전기 설치할 때. 근데 그게 사제 발생하시는 분들이 왜 나냐면 허용값은 실리콘 전선값을 보고 딱 했어. 근데 실리콘 전선은 200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허용값을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열이 100도, 150도까지 올라가니까 플라스틱이 녹아버려요. 녹으면서 나중에 주변에 이나무질이 있으면 발열이 돼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전선은 당연히 열이 납니다. 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전선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전기 같은 경우 큰 전류가 흘리게 되면 전선이 그 딱딱한 게 부들부들하게 되면서 열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우리 아답터 같은 경우도 열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모든 것은 전기가 통과하면서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바뀝니다. 저항이 발생하면. 그래서 전기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허용값은 견딜 수 있지만 PVC 같은 경우는 60도 이하까지는 안전하게 만들어진 게 PVC 허용 전류값이고요. 실리콘 전선은 200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전류값이 허용 전류값입니다. 전선에서 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알고 열이 무조건 난다고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작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허용 전류값보다 한참 못 미치면 전기열 흘러가다가도 열이 발생 안 해요. 미열밖에 안 나요. 최대한 그 값을 맞춰가 쓴다면 200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허용 전류값이기 때문에 실리콘 전선은 그 값 최대한으로 가까이 쓰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선 길이가 길면 열이 똑같은 전류값이라도 전압 강압도 생기지만 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내 생명입니다. 전기 DIY는